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새댁이에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주 이세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둘 다 아이를 좋아해서 둘 이상은 낳을 생각이죠. 저는 유치원 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솔직히 아이 돌보는 일이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사라져요. 이런 거 보면 유치원 교사 일이 제 천직이긴 한가 봐요. 유치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가끔은 뭐 이런 부모가 다 있나 싶은 학부모도 만나게 되고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학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유치원 교사를 꿈꾸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도 없었고 수능 점수에 맞는 대학에 원서나 넣자는 심정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직업체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 학년 전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였죠. 학교와 연계한 장소 중 하나를 골라서 그곳에서 하루 동안 그 직업을 체험해보는 행사였어요. 선착순 신청이었는데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남은 자리에 신청을 해야 했죠.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 봤더니 유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가기로 했죠. 행사 당일 저는 그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1일 교사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가서 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할지 안내를 받았어요. 저 포함 5명 정도가 있었고 저는 그중 1명과 4살 반에 배정되었어요. 가장 어린 아이들의 반이었죠. 처음에는 우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난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들이 너무 예뻐서 그런 걱정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눈웃음을 지으며 어눌한 말투로 쫑알대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유치원 선생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어요. 아이들 낮잠 시간이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내내 칭얼대면서 엄마를 찾으며 잠도 안 자서 선생님들이 난감해하던 차였죠. 세희 학생, 내가 팔이 지금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잠깐만 이 아이 좀 안아줄 수 있어요? 하고 그 아이를 제게 넘기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아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 아기 등도 토닥거리고 작게 자장가도 흥얼거려 주었죠. 그런데 아이가 서서히 울음을 그치더니 갑자기 두 팔을 들어선 제 목을 꽉 끌어안지 뭐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면서도 제 목을 잡은 팔을 풀지 않았죠. 순간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이들이 나를 믿고 내가 자기들을 위해 노력한 걸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이가 잠들도록 저는 내내 안고 있었어요. 행사 시간이 종료되고 다른 애들은 다 집으로 갔지만 저는 남았어요. 아이들 학교 시간까지 제가 남아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셔서 계속 남아 아이들을 돌봤어요. 오후가 되니 아이들은 하나 둘씩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어질러진 교실과 화장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혼자 남아있지 뭐예요. 바로 제 목을 꽉 끌어 안았던 그 아이였죠. 다른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도 익숙한 일인 듯 놀라지는 않는 듯 했고요. 아이는 교실에 남아 홀로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물었죠. 저 애는 언제 부모님이 오시나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할머니가 데리러 오시는데 매일 늦네요. 청소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이 늦게 끝나시나 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의 부모가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해서 할머니가 대신 돌보는 아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유치원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셨죠. 그분이 오시자 유치원 선생님은 유진아, 엄마 오셨다.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순간 의아했어요. 아까 할머니라고 들은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저분은 아이 엄마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아주머니 뒤에 다른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머리를 부분 파란색으로 물들인 여자였어요. 화장도 진하고 염색을 하긴 했지만 앳돼 보였죠. 18살이던 저와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다만 학생이라기에는 화장도 진하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수수한 차림의 아주머니야 대조적으로 보였죠.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아주머니가 아이를 받아 안으셨어요. 뒤에 서 있던 여자는 아이가 내민 손을 잡아주고 흔들어주는 게 고작이었죠. 아기는 제 쪽으로 손을 흔들며 선생님 안녕 이라고 말했고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아기는 떠났고 저는 끝까지 남아 유치원 뒷정리와 청소를 도왔어요. 그곳 선생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원장 선생님은 제가 좋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유아교육과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꼭 우리 유치원에 와달라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요. 저는 아까 그 아이에 대해 물었어요. 마지막에 간 아이 있잖아요. 유진이요. 할머니가 데리러 온다고 하셨었는데 왜 아까는 엄마라고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유진이 담임선생님이 속사정을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거요? 아이를 안고 가신 분은 할머니가 맞아요. 유진이 외할머니세요. 할머니 뒤에 서 있던 여학생 봤죠? 염색머리 여학생이요. 세희 학생보다 2살인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20살이던가? 아무튼 16살에 유진이를 낳았다나 봐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16살에 애를 낳다니. 16이면 중학생 때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찍부터 날라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애 아빠네는 좀 있는 집이었는지 애 지우라고 돈만 주고는 그쪽 부모가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더군요. 근데 유진이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애 지우는 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진이 외할아버지랑도 한바탕 난리였고요. 어쨌든 16살짜리 애가 애 키울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진이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호적에 올렸다더라고요. 호적상으론 외할머니가 유진의 엄마로 되어 있고 친엄마는 언니로 되어 있대요. 충격적인 얘기였죠. 나랑은 2살 차인데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6살에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게는 놀라운 일이었고요. 유진이 할머니가 유진이를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유진이에게 연민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는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유아교육과 준비하면서 봉사활동 기록 증명 같은 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요. 내가 세희 학생은 특별히 해줄게.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제 목표는 유아교육과로 잡았어요. 목표가 생기니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여름방학이나 주말에는 그 유치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자주 가다 보니 아이들도 저를 잘 따랐고 특히 유진이가 저를 참 많이 따랐어요. 그때도 유진이는 늘 제일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쩔 땐 할머니가 오시고 어쩔 땐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래도 유진이를 잘 못 돌보는 것 같더라고요. 애를 낳는 것도 그렇고 달래는 것도 미숙해 보였죠. 유진이가 칭얼대거나 말을 안 들으면 아 진짜 어쩌라고 너만 힘들어? 그러면서 애한테 짜증을 부려댔죠. 제 또래라 그런가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말로만 듣던 청소년 부모의 모습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남은 고등학생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 원하던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에 부모님은 물론 봉사활동을 했던 유치원 선생님들도 무척 기뻐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꿈도 없던 제가 제 길을 찾았다는 게 무척이나 다행이었고 스스로도 뿌듯했어요. 다만 제가 들어간 대학이 저희 집과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게 좀 걸렸죠. 처음엔 기숙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아들이면 몰라도 딸을 혼자 타지로 보낼 수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사를 결정해버리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고 유진이와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유진이가 부디 티 없이 밝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실전이 중요한데 이론책만으로 공부하려니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선 이론을 공부해야 했죠. 3학년이 되자 현장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한 게 많이 도움이 되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은 끝에 정식으로 유치원 교사가 되었어요. 막상 유치원 교사로 현장에 투입돼 보니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던 것과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훨씬 힘들고 바쁘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았어요. 아이들도 일일이 챙겨야 하고 무엇보다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중요했죠. 우리를 믿고 아이를 맡기는 거였기에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손이 가는 곳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받는 급여에 비해 노동량도 많고 노동 시간도 길었죠.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 그나마 피로가 풀리고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부모님은 딸이 유치원 교사라고 했더니 주위에서 중매서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취직하고 얼마 뒤 저희 집엔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오빠가 그렇게 바라던 승진을 했거든요. 오빠는 저보다 7살이 많아요.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 오빠는 제게 오빠라기보다는 보호자 느낌이 강했죠. 오빠가 승진하던 날 엄마는 푸짐한 저녁상을 준비하셨어요.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길래 저렇게 폼을 잡나 했어요. 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2년 조금 안 됐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승진해서 연봉도 오를 거고 제 힘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승진 발표 나면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빠한테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저와 부모님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혼할 나이도 됐고 벌이도 확실하겠다 못할 것도 없었죠. 처음엔 당황했던 부모님은 이내 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도 오빠 혼처를 알아보시던 엄마는 특히나 더 그랬죠. 그런데 왠지 오빠 표정이 밝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그래도 사람이 참 착해요. 화장품숍에서 일하고 있는데 능력도 있고 성실해요.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저희 부모님 집안을 따지거나 하는 분들은 아니세요. 사람 됨됨이를 먼저 따지는 분들이죠. 그래서 고아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도 못마땅한 기색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주일 뒤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인사드리러 온다고요. 그날이 되자 엄마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 장만을 하셨고 다들 떨리는 기분으로 예비 새언니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만나게 된 예비 새언니는 검은 생머리에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언니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냐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저는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왠지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 아는 얼굴이었죠. 찝찝하긴 했지만 별일 있겠나 싶어서 내색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자 예비 새언니는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잘할 자신 있어요. 부모님께도 그렇고 아가씨한테도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며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라며 앞으로 딸처럼 생각할 테니 어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예비 새언니는 그러겠다며 제게 친자매처럼 지내자고 하더군요. 사근사근한 언니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심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오빠가 좋다는데. 그 후로도 예비 새언니는 자주 집에 찾아왔고 결혼 준비도 잘 진행됐어요. 언니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께 잘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가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게 사람 싹싹하고 좋은데 왜 트집이냐고 핀잔을 주셨죠. 그렇게 오빠의 결혼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퇴근 준비를 하는데 언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집 근처로 갈 테니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자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까? 저희 집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통화를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싶어 다가가 보니 예비 새언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제가 평소 봐왔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 나도 내 인생 좀 살자고.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돼? 어차피 호적도 아빠 아래로 돼 있는데 낳으라고 한 게 누군데. 근데 왜 이제 와서 내 발목을 잡아? 그때였죠. 제 귀를 때리는 한마디가 들린 건. 엄마만 힘들어? 그 말에 불현듯 떠올랐어요. 7년 전 고등학생 때 봉사활동을 했던 유치원에서의 일이요. 유진이. 맞아요. 예비 새언니는 유진이를 서툴게 안고 있던 유진이 친엄마였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가가 예비 새언니 손에서 핸드폰을 휙 뺏었어요. 제 행동에 예비 새언니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보기만 했죠. 저는 전화기에 대고 물었어요. 유진이 할머니세요? 그러자 상대는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누구냐고 묻더군요. 유진이 외할머니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예비 새언니가 핸드폰을 뺏어선 통화를 종료했어요. 예비 새언니는 제가 유진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어요. 유진이 엄마 맞죠? 낯이 익더라니. 유진이는 어쩌고 고아 행세까지 하고 다녀요? 왜 고아라고 거짓말했냐고요? 그러자 예비 새언니는 횡설수설 하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제발 아무 말도 말아줘요. 나도 새 출발하고 싶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랑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줘요. 네? 어이가 없었어요. 고아 행세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애까지 버리고 새 출발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새 출발이요? 누구 맘대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부모도 버리고 제 자식도 버리는 인간이 무슨 새 출발. 그래요. 당신이 결정한 일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아이잖아요. 당신 같은 상황이라고 모두 다 당신같이 살진 않아. 우리 오빠한테 시집 올 거였으면 사실대로 얘기는 했어야죠. 당신 같은 인간한테는 그런 기회는 없어. 당장 돌아가서 유진이나 챙겨요. 저는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예비 새언니가 애타게 저를 불렀지만 무시해버렸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연락처를 뒤져서 예전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유진이? 아우 기억하지. 지금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걸? 내가 듣기로는 유진이 취약 통지서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유진이 친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들었어. 유진이 할아버지가 백방으로 뒤져서 연락은 닿은 모양인데 집에 안 가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다나? 아무리 그래도 자식까지 떼어놓고 그러고 싶을까?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더 화가 났어요. 그런 인간하고 가족이 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휴일도 포기하고 예전 동네에 찾아갔어요. 원장 선생님께 받은 유진이 연락처를 들고 유진이네 집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니 누군가 나왔어요. 유진이의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유진이와의 인연을 얘기하자 할아버지는 저를 안으로 들이셨어요. 집안에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더군요. 전보다 키가 크고 초등학생 티가 났지만 얼굴과 이목구비는 제가 기억하는 4살짜리 유진이 그대로였어요. 유진아 안녕? 선생님 기억나? 유진이 4살 때부터 6살 때까지 유치원에서 봤는데 선생님 기억 안 나? 유진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내 세희 선생님 하고 소리쳤어요. 다행히 유진이는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기특한 유진이를 와락 안아주었죠. 잠시 뒤 유진이 할머니가 집에 오셨고 저는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시며 얘기를 시작했죠. 그게 집 나가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부모랑 자식까지 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했구만. 모든 게 바쁘다는 핑계로 걔를 내버려도 내 잘못이에요. 아가씨 가족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께서는 딸이 당신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며 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그리곤 오빠한테 연락해 회사 앞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회사 앞 카페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오빠가 오는 게 보였어요.
유진이 엄마도 함께요. 오빠는 저를 발견하곤 다가왔어요. 뒤따라오던 유진이 엄마는 제 옆에 있는 자기 아빠를 보고는 얼음이 되었어요. 네가 네 인생 살고 싶은 건 이해한다만 그렇다고 지 자식도 버리고 살아있는 부모를 세상에 없는 사람 만들 줄은 몰랐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예비새 언니는 할아버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 사이 저는 오빠한테 지금까지의 일을 모조리 얘기했고 차분하게 얘기를 듣던 오빠는 충격을 받았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잘 살 사람 인생 망친 거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알고 충격받는 것보단 낫다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보낸 예비새 언니는 표정을 싹 바꾸곤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 아가씨,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유진이 내 애 아니야. 정말이야.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유진인 아빠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야. 그 일 알고 난 집을 나온 거고. 아가씨가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내 말은 들어봤어야죠. 나 정말 억울해. 아빠가 인생 잘못 산 것 때문에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나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아빠한테 받은 상처 잊고 새 출발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나 좀 도와줘. 고아라고 속인 건 미안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심정도 알아달라고. 오빠, 제발 나 좀 도와줘. 어? 기가 막히더군요. 모든 게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빠까지 파렴치 안으로 만드는 언니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야, 너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뭐? 밖에서 나온 자식? 너 사람 새끼 맞냐? 인간 맞냐고. 너 하나 잘 되자고 도대체 몇 사람을 시궁창에 쳐넣는 거야. 이러고도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새 출발하고 싶다고? 웃기지 마. 네가 저지른 일도 책임 못 지는 인간한텐 새 출발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오빠는 할 말을 끝내곤 가버렸어요. 저도 오빠를 따라 카페를 나섰고요. 뒤늦게 사실을 접한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고 당장 이 결혼 취소하라고 길길이 뛰셨어요. 그렇게 오빠의 결혼은 취소가 됐고 이후로도 한동안 예비새 언니는 우리 집 식구들을 찾아다니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끝까지 결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참다 못한 오빠는 한 번만 더 가족들을 귀찮게 하면 형사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그제야 예비새 언니는 단념을 했는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저는 유진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결혼을 한 지금까지도 종종 만나고 있어요. 결혼이 깨진 뒤 유진이 엄마는 연락도 끊은 채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더군요. 혹시 모르죠. 어딘가에서 고아행세하며 또 다른 남자를 꼬시고 있을지도요. 저희 오빠는 얼마 뒤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2달 뒤 결혼할 예정이에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상처받은 오빠가 부디 아픈 기억을 잊고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책임감도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